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모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스 구조가 우리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구 회사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아니면 뭐 전혀 또 다른 얘기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회사들, 전통적인 가구 회사의 어떤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 3요소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디자인, 도면이 되겠죠. 예,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 도면과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가구를 만들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을 그린다라고 할 때, 이 설계를 한다 할 때 어떤 외부의 어떤 니즈가 있겠죠.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고, 어떤 시장의 요구사항이 됐던, 내부의 어떤 뭐 전략적 의사결정이 됐던 그 조직의, 그 설계 파트의 고유의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설계 그 조직의 고유 데이터가 있어서 그 외부의 니즈와 고유 데이터가 만나서 결국 도면의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 도면의 아웃풋 요소를 가지고 와서 소요량을 뽑는, 소재를 산출하는 또 고유 어떤 내부 룰이 있겠죠. 예. 요 소재 파트, 비교 소요량 파트에서도 그거에 해당되는 그 조직만의 또는 그 어떤 그 담당자들의 담당 파트에 고유 로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또 역시 소재 어떤 소요량을 산출해내고, 그 소재와 도면을 가지고 결국은 가공을 하는 마지막 공정인 가공에서는 또 그들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설비, 가지고 있는 설비와 툴, 말물에 대한 그 어떤 기존 어떤 지식, 마스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결국은 설계해서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구를 만드는 기본 어떤 구조. 뭐 이거 당연하죠.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조금 보면은 결국 외부의 인풋이 들어와서 어떤 설계 파트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이 아웃풋은 다시 다음 프로세스에 인풋이 되고, 또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또 아웃풋은 다음 프로세스들의 인풋이 돼서 또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돼요.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서플라이어, 커스터머에서 이게 결국은 프로세스적 개념이란 말이죠. 예, 뭔가 이렇게 계속 데이터들이 인풋 아웃풋이 어떤 그 중간에 모듈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계속 전달되는 방식.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좀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워보면은 어떤 외부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고유 데이터, 각 모듈, 각 요소의 고유 데이터들과 그 고유 태들과 아웃풋, 이 아웃풋과 프로세스와 어떤 인풋 요소, 이것들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죠. 이 관계를 인풋 아웃풋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조화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자동으로 이들과의 관계가 연동이 되겠죠. 결국 이모스는 별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각 요소, 각 모듈별 어떤 고유의 그들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고유의 어떤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고유 데이터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 요소와 만나서 그들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들 DB와 고유 프로세스, 고유 데이터와 아웃풋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할 거냐. 그리고 인풋 요소, 이 내부 프로세스의 고유값하고 외부 아웃풋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 이거를 결국 이모스가 이 전체 구조를 하나의 동기화된 구조로 풀어낸 게 결국 이모스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개념들이 서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라 그러죠, 우리. 동기화가 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어떤 인풋이 아웃풋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해? 파라메트릭 구조라 하죠. 네, 파라메트릭 구조. 그래서 결국 이모스는 파라메트릭 구조에 의한 데이터의 동기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요. 어떤 변수값이 있겠죠. 뭐 조직이 정할 수도 있고, 조직이 정하면 이제 뭐 기성품, 표준품이 될 테고, 고객한테 어떤 그 변수값을 받으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될 테고, 이 어떤 변수값을 가지고 외적 요소를 가지고 그 조직 고유의 어떤 상수값, 제품에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 가공에 있어서 가져가는 고유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모스에서는 이제 프린서플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프린서플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거냐, 이 변수와 프린서플과의 관계를 정의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듈에다가 하나 입력하면은 이 데이터가 변수값이, 최초의 변수값이 들어오면 심지어 설계조차도 자동화되고 소요량이 자동으로 나오고 가공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파라메트릭 구조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모스 툴이라는 건 이 변수와 상수를 각 모듈에 어떻게 데이터화할 거냐, 그 데이터화하는 툴이자 그 데이터화한 것을 어떻게 내가 필요한 아웃풋으로 끄집어낼 거냐, 결국 인풋과 아웃풋을 내가 모듈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 관리 툴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이모스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스를 그러면 누가 배우냐? 처음에 이제 이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모스를 누가 배우냐를 가지고 그 주어를 조금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이모스를 가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가구를 누가 배우냐가 되거든요. 결국 이모스가 기존 구조에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기존 구조, 그러니까 이미 가구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모스를 배운다라는 건 단순히 설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재 사유량 산출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공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구의 시작과 끝 전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설계 아니야. 나는 내가 소요량 쪽이니까 나는 설계 아니야. 나는 가공 쪽이니까 설계 아니야. 가공 입장에서는 내가 왜 소재 가공 쪽을 배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모스는 가구 전체의 어떻게 보면 종합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모스를 배운다는 건 가구의 어떤 종합 교과서를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모스를 우리 조직에서, 우리 회사에서 누가 배워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모스 구조예요. 이제 처음 이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견적 드리고 할 때 기본 모듈이죠. CAD가 있어야 되고, 오거나이저가 있어야 되고, 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PCNC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유럽 기계들은 다 돼요. 당연히 뭐 독일 기계 되고, 유럽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 중국 기계는 난싱하고 KDT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 외에 G코드 계열은 저희 본사에서 여기 리스트에 없는 업체들은 별도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모스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런 어떤 파라메트릭 구조에 의해서 데이터를 자동 생성해서 결국 이모스의 역할이 뭐냐? 이거는 우리 이제 이모스 창립자인 우리 프랭크 회장께서 좋아하는 표현인데, 고객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이제 세일즈,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제조, 물류, 시공, 다시 고객으로 가는 이 가구에서의 기본 운영 사이클에서, 운영 프로세스에서 각 요소, 각 파트별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뭐 하는 것이다?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다.
발전소죠, 발전소. 심장과 같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들한테 데이터를 뿜어주는 그러한 데이터 제너레이터 역할이 바로 이모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모스 히스토리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큰 패러다임이 IX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모스는 이제 고객과 공급자 간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밸런싱을 이루어 가는 거죠. 결국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인터널 내부 조직의 프로세스 시스템도 있지만, 결국 고객을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 하는 전체 큰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해 나갈 거냐.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것이 컨트롤 될 때 이 밸런싱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모스가 결국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IX 개념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통합 관리 개념으로 이모스의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모스의 이제 어떤 간단한 소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모스 구조는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이모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모스 사용법은 우리 이제 기초교육에 우리 기술팀장이 지금 동영상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 그 내용들을 보셔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매치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모스를 처음 구매해서 기초교육으로 한 10일 정도? 뭐 빠른 업체는 뭐 한 6일, 7일?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 커리큘럼으로 가리키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아티클 디자이너에서 파트 디자이너까지 해서 결국 이제 아웃풋은 저희가 세팅해 드리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는데, 요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그 기초교육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올리고 있고, 제가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드리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조를 해석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저희가 갖고, 요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한 실용적인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모스 기초 교육에 이제 올라온 동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모스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티클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티클. 그 다음에 CPPD, 아티클, CPPD. 요 세 개의 표현을, 세 개의 말을 아주 뭐 자연스럽게 쓴다. 그 이모스 쓰는 사람이야. 아티클, CPPD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모스 쓰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모스에서 아티클 하는데, 아티클이 뭔지, 아티클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요 이미지, 지금 요 부엌 가구죠. 요 부엌 가구, 부엌 한 세트를 제가 컨셉으로 해서 갖다 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모스에 있는 디폴트 데이터, 이모스에 있는 디폴트 데이터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여기다 한글로 물건이라고 했는데,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물건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물건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하부장이 있죠.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고, 키 큰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용품들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뭐 가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접시라든지 와인잔도 있는데, 여기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싱크장, 도어장, 서랍장, 선반장, 하부장, 키 큰 장,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싱크, 상판, 후드, 쿡탑, 조명포트 쭉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 근데 이 물건들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장류는 여기 제품이라고 했죠.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뭐 싱크, 상판, 후드, 쿡탑,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진 않아. 판매는 하되 만들지. 우리 그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명, 포트, 화분 뭐 이런 소품들은 내가 사실 판매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어떤 이 매장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거를 어떤 돋보이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온 소품이죠. 이 비매품이야, 비매품.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있는 전체 물건들 그냥 아티클인 거예요. 그냥 물건이야,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구매해서 쓰는 물건들, 이 아티클들을 아티클 하나하나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이모스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 그게 판매, 비매, 제품, 상품, 소품 설치해서 구분하고 이 아티클을 이 물건들을 설계하는 관점에서는 이모스를 결국 이제 이 전체 하나하나 디테일을 설계하는 설계적 관점으로 보면은 제품은 뭐예요? 부품이 있고 소재가 있죠. 내가 구매한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죠. 결국 소재부터 가공을 통한 부품, 제품까지의 전체 과정을 내가 구조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결국 이것이 제품을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구조물은 설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미지로만 관리하면 되죠. 우리 흔히 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소품, 소품의 일종의 설치품, 콘센트, 스위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다? DWG로 3D 모델링 파일로 관리해서 이미지만 관리한다. 그 크게 아티클을 설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결국 구조화된 소재에서 제품까지 구조화된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DWG 이미지로 관리할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모스를 배운다는 건, 설계를 배운다는 건 제품, 소재, 부품, 제품의 전체 프로세스의 어떤 구조물과 이미지를 어떤 3D 이미지를 갖다가 어떤 더미를 갖다 표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클의 개념은 심플하다. 그냥 물건이다, 물건. 소비자가 구매해서 쓰는 물건. 내가 공급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물건인데 그 중에는 설계적으로는 판매품도 있지만 비매품도 있다. 왜? 여기다 소품으로 꾸며야 되는 그러한 비매품도 있다.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이모스다. 이모스 화면을 한번 가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모스 카페에 이모스 기초교육에서 화면 구성 요소하고 기본적인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 카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모스 엘리먼트 매니저에서 요소 관리예요. 이모스의 그 어떤 설계 묘들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어떤 툴인데, 여기 보면 아티클이 있죠. 아티클. 이 아티클에서 보시면 결국은 자, 제가 제품을 하나 들어가 볼까요? 제품을 여기 라스타에서 하부장 715mm네. 그러면 도어장을 하나 들어가 볼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퍼체이스 돼 있어요. 구매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소품이냐? 아니다 이거지. 구매도 안 하고 소품도 안, 이게 제품이란 얘기예요. 요 두 개가 결국 이거는 제품이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전으로 가볼까요? 쿡탑이 있네. 쿡탑에 가보면 이거 사온 거냐? 맞다. 예스다. 그러면 이거 데코레이션 카탈로그 소품에 분류할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상품이다. 상품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데코레이션으로 가볼까요? 여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에 아무거나 가서 책이 있네. 책은 뭐예요? 여기 보면 데코레이션 카탈로그에 뭐가 돼 있어요? 예스다. 이게 소품이다 이거예요. 소품. 요거 얘는 디폴트 값은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이게 소품이다 이거죠. 소품이다.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스톨로 가보시면 샴페인 플로우 이렇게 보면 소켓류 벽체에 있는 소켓류 콘센트를 이제 우리 이모스에서는 소품 중에서도 인스톨레이션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데코레이션 카탈로그 예스, 인스톨레이션 예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큰 개념으로
제품이냐, 요게 낫겠네. 제품이냐, 상품이냐. 그리고 소품이냐, 소품 중에서도 설치품이냐. 이렇게 크게 아티클, 물건을 네 가지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배치를 통해서 제품이 오더링, 주문이 되게 되면 상품은 상품 리스트대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이 분류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품은 제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이제 제조를 또 다시 생산을 지시하는 그런 또 데이터로 다 다시 풀리는 거고, 소품은 비매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 분리해서 아웃되는 거죠. 결국 상품과 제품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상품은 구매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분류가 자동으로 되게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모스 아티클이라는 파트에서 여기서 어떤 아티클의 특성을 정의 내려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에 대한 걸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모스 이제 아티클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모스 설계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쪽 기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빠르게 지나가면 아티클 디자이너, 파트 디자이너, 오브젝트 디자이너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90% 이상 실제 설계에서 아티클 디자이너를 사용하실 거예요. 실제 아티클 디자이너를 사용하고 실제 이모스의 어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구조니 개념이니 이런 파라메트릭 컨셉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완성판이 아티클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티클 디자이너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 그게 결국 이제 이모스 전체의 어떤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티클 디자이너는 다음 시간부터 요 개념과 컨셉 해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 아티클 디자이너에서 CPPD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